40년 전 한국이 아르헨티나 땅을 비밀리에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땅 아래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계획을 세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미국 최고 기술 기업의 책임자였지만 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9세 소피아. 미국의 선진국 연구개발 기업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15년 넘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활약해왔고, 과학과 전략 분야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실력자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대학 시절 일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긴 했지만, 그때부터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강했죠. 일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느꼈던 건 이들은 창의적이지 못해라는 생각이었어요. 규칙만 따르고 시키는 대로만 하더라고요. 일본도 그저 모방과 개선에 특화된 나라 정도로 생각했고, 한국은 그보다도 더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을 정도였어요. 중국 옆쪽 어딘가에 있는 작은 반도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시장 회의가 있으면 주로 중국과 일본 이야기만 나왔어요. 한국은 가끔 언급되더라도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만 취급받았죠. 저도 그런 인식에 완전히 동조했고요. 2025년 어느 봄날 회사에서 아시아 시장 분석 보고서를 받았어요. 두께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죠. 그 중에서도 한국 관련 자료가 유독 두꺼웠어요. 한국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는데 페이지만 80장이 넘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무슨 미래 가치가 있다고? 80페이지나 할애할 가치가 있나? 솔직히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중국이나 인도 관련 자료부터 먼저 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 직감이 계속 그 한국 자료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생긴 본능 같은 거였죠. 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분량이 많지? 결국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펼쳐봤습니다.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니 한국을 기술 추격국이라고 분류해놨더군요. 저에게는 당연한 평가였습니다. 선진국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고서 곳곳에 애매한 표현들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의 숨겨진 자원 보유 가능성, 장기, 전략적 투자 이력, 예상을 뛰어넘는 기술력 보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잠재적 영향력 같은 문구들이요. 당시에는 그냥 과장된 마케팅 문구 정도로 넘겨짚었습니다. 또 컨설팅 회사들이 보고서 분량 늘리려고 부풀린 거겠지. 그런데 한 구절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장기 해외 투자 전략이라는 부분이었죠. 1970년대라니 그때 한국이 무슨 해외 투자를 할 여력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제가 아는 한 그때는 아직 가난한 나라였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내 직감이 뭔가 놓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더 컸죠. 그때의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주말에 혼자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읽어보려고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이런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게 맞나?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기술 특허 보유 현황이었어요. IT 분야에서만 해도 미국, 일본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 그때서야 제 무지함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한국 기업들과의 첫 화상회의가 잡혔어요. 박사팀과의 미팅이었는데 솔직히 형식적인 만남 정도로만 생각하고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했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한국 연구진들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이어 보였어요. 복장부터가 달랐죠.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회의실 배경도 최신식 장비들로 가득했거든요. 개발한 첨단 농업 기술을 소개해드리겠다며 김 박사라는 한국 연구원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왔어요. 저는 여전히 속으로 웃었어요. 농업 기술이라니 얼마나 단순할까 싶었거든요.
트랙터나 비료 같은 기본적인 거겠지? 그런 생각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장비를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제가 상상했던 농업 장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정밀한 센서들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복합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아 보였죠. 이건 어디서 구한 기술이죠? 제가 무의식 중에 질문했어요. 그 장비는 제가 알고 있는 최신 기술보다도 몇 단계 앞선 것 같았거든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기술입니다. 10년 넘게 연구해온 결과물이에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특허 출원도 전 세계 주요국에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수준의 기술을 한국에서 독자 개발했다는 게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개발했어요. 특히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우리만의 철학이 담겨 있죠.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훨씬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이 있어 보였거든요. 혹시 이 기술을 다른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입니다. 농업은 시작일 뿐이에요. 자원 탐사, 환경 모니터링, 심지어 우주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원 탐사라는 단어가 특히 제 귀에 꽂혔어요. 자원 탐사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김 박사의 눈빛이 잠깐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부분은 아직 기밀사항이라서요. 하지만 곧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회의 자료를 다시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상한 문서가 하나 섞여 있더군요. 제목이 한국정부 해외 투자 1억 기밀이었어요. 이건 제가 받을 자료가 아닌데? 실수로 잘못 보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궁금해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문서 첫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1978년 12월 한국 정부는 아르헨티나 캄포레아 지역 15만 헥타르 토지 매입 완료.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직접 지시에 따른 극비 프로젝트. 제 눈을 의심했어요. 1978년 박정희 대통령? 그때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그런 나라가 무슨 돈으로 남미 땅을 15만 헥타르나 샀다는 거죠? 더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초부터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50년을 내다본 장기 전략 수립을 지시, 특히 리튬과 희토류 등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의 선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50년을 내다봤다고 1970년대에 리튬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에서야 전기차 때문에 리튬이 핫한 자원이 됐는데 그때 누가 그걸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문서를 계속 읽어보니 박정희 대통령의 놀라운 해안이 드러났습니다. 미래에는 석유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땅의 정확한 위치와 지질 정보였습니다. 캄포레아 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곳이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1970년대에는 아직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설마 박정희 대통령이 40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을 다시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지질학자들과 비밀회의를 갖고 전 세계 지하자원 분포도를 면밀히 분석, 특히 남미 지역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아직 주목받지 않는 지역의 선점을 지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자원 부족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 프로젝트에 할당하라고 지시.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가 40년 후를 내다보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이로웠거든요. 보통 정치인들은 5년 임기 동안의 성과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반세기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어요. 캄포레아 지역의 최신 지질 조사 보고서를 찾아봤죠. 그리고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리튬 매장량 추정 500만 톤, 셰일가스 500억 배럴,
원유 100억 배럴, 우라늄 50만 톤. 이 모든 수치가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자원의 보고였거든요. 이게 진짜라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4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보던 그 첨단 기술들도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자원 개발을 위한 준비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던 거예요. 제 머릿속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무시했던 한국이 사실은 엄청난 전략가였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분이었다니 놀라웠거든요. 그날 오후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통화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캄포레아 지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르헨티나에 투자하신 적이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사실이었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정말 놀라운 분이셨어요. 4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거든요.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언제쯤 공개할 예정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올해 안에는 전 세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40년 전에 심어놓으신 씨앗이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랐거든요.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 전략적 투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40년 전에 리튬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단순히 현재만 보지 않고 항상 50년, 100년 후를 생각하셨거든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실감했어요. 한국을 단순한 기술 출력국으로 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40년 앞을 내다보며 전략을 세운 놀라운 국가였던 거죠. 며칠 후 연구팀에서 캄포레아 지역 탐사 관련 공식 문서를 받았어요. 제 손에 쥐어진 그 문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에 매입한 그 땅 아래에는 정말로 엄청난 자원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문서를 읽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분이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나 봐. 1970년대에 전기차나 배터리 기술의 발전을 예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리튬 매장량만 해도 전 세계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셰일가스와 원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자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4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땅을 박정희 대통령이 선점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거든요. 당시에는 분명 별 볼 일 없는 투자로 여겨졌을 텐데 지금 보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가 될 판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말씀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고마워할 날이 올 것이다. 정말 예언자 같은 말씀이었죠. 문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놀라움, 경외감,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죠.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게 된다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의 그 첨단 기술들이 단순히 기술 개발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40년 전에 심어놓은 씨앗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정식 회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요청한 미팅이었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소피아 씨, 이제 저희 계획을 이해하셨나요? 한국 관계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어봤습니다.
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전략이에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40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겁니다. 저희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 지금까지 준비해왔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외감도 느꼈거든요. 그동안 무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올해 안에 전 세계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캄포레아 프로젝트의 전모를 공개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자주적인 자원 확보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곧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할 거라는 걸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4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제야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그분의 판단력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은 항상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라도 미래 자원 확보에 투자하라고 지시하셨죠. 당시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지만 대통령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그저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실행력을 겸비한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집에 돌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분의 발언들을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었더라고요. 100년 후를 내다보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던 나라를 내가 무시했다니 그 오만함에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에 설레기도 했어요. 2025년 여름 한국 정부가 드디어 캄포레아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날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어요. 40년 전부터 준비해온 한국의 거대한 자원 프로젝트, 새로운 에너지 패권국의 등장, 미래를 내다본 위대한 지도자의 유산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거든요. 발표 내용을 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어요. 단순히 자원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원대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 저는 진짜로 확신했어요. 한국이 곧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놀라움, 감탄,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죠. 만약 제가 처음부터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봤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을 일찍 깨달았다면 더 일찍 협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세계 각국 정부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거든요. 특히 미국 정부도 한국의 전략적 해안의 경의를 표한다는 공식 성명을 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동료들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아야 한다고요. 제가 겪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셨던 그 비전에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소피아 씨, 앞으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편견 때문에 놓쳤던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을 함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었는지 알면 알수록 경외심이 들었거든요. 특히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보다 미래 세대의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는 그분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의 철학이었죠. 그래서 40년 전에도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 자원 확보에 투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바뀌었고, 그들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가들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4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제야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어요. 그분이 보여준 놀라운 희망과 인내심, 그리고 실행력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저도 이제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 모든 걸 직접 목격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협력과 도전의 여정이 정말 기대돼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유산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놀라운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